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네. 화요일날 채널A 방송을 마치고 제가 오후에 여러분에게 Q&A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또 예비 초 클래스 녹화 때문에 2시에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침에 인스타에 제가 공지를 올렸었죠. 그래서 조금 준비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라이브가 시작됐다고 뜨죠? 뜨죠? 잠깐, 저도 지금 패드를 찾고 있습니다. 뜨네요.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많이 또 푸근해졌어요. 겨울이 예전에는 4만 4온 이런 식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고 지 멋대로예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구분이 안 갑니다. 인사해 주시는 분들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아님 안녕하세요. 지니님 어서 오십시오. 앨리스님 코치님 사랑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빅BS 월드님은 코치님 따님 소식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 대학 갈 때 유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았냐고.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여러분, 그 유학 컨설팅은요, 사실은 어차피 유학 가는 아이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또 학교에서 굉장히 자세히 공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학원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희는 다 그냥 셀프.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을 안 한 거예요. 제의를 받았고요. 미국의 로스쿨이 19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결정하겠죠. 그래도 뭐 어떤 장학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게 있고요. 또 재단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장학금 혜택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대학원들은 뭐 박사는 더 많이 받고요. 그래서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myLTE님 안녕하세요. 민주 MINJJU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엘린 애톰님 안녕하세요. DEADA님 어서 오십시오. 앨리스님 지멋대로다. 요즘 날씨가 룰이 없어요. 리희님 어서 오십시오. 이미 처음 왔는데 카페만 가입해 놓은 상태예요. 카페 네이버 카페 샤론코치 클래스 아주 좋죠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거 키보드 좀 가져와 볼게요. 제가 키보드 생각을 그동안은 안 했는데 한번 지금 제가 그 위치를 좀 바꿨거든요. 키보드가 한번 되나 볼게요. 되네요. 제가 키보드 오늘 할 수 있겠군요. 저희 네이버 카페 샤론코치 클래스는요, 분에 나는 친정 카페입니다. 부티난다는 뜻이에요. 친정, 카페. 이게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뭐 3박 4일 정도 갔다 왔어요. 카페 말고 다른 단톡방이 있나요? 카페에서도 단톡방 안내가 있어요. 단톡방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한 500명 정도 들어오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럼 카페 들어오시면 또 단톡방 안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카페 멤버를 위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페 멤버를 위한 단톡방이고요. 그 단톡방에 거의 비번하고 다 있을 거예요. 여기도 들어오십시오. 좋습니다. 어디 봅시다. 아직 질문은 좀 올리지 마세요. 이따가 올리세요. 인사를 좀 하고요.
질문 올리세요 할 때 올리세요. 네. 아직은요. 네. 네. INKE, 네. INK, 그 다음에 은희님인가 봐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 다음에 COE, 그 다음에 정은님, 네, 어서 오십시오. YJ, Love Yourself님, 네. 수아님, 네, 코치님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이 2024년인가요? 네. 정말,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아님, 네. 1434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이 리틀, 네. 딤섬님, 네. 딤섬 좋아하세요? 네. 러블리님. 안녕하세요. 2023년을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뿌듯하게 마무리하시는 샤론코치님,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진 않아요. 2023년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그러진 않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냥 매해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삽니다. 네. 네, 마이리틀님 처음 들어왔어요? 아이고, 네. 진경님, 코치님 1번 잘 다녀오셨나요? 장학금 소식까지.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좋죠, 뭐. 네. 네, 서아님이 분해 뿜뿜입니다. 네. 네. DANUGIU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헤어, 메이크업, 화면 뭔가 모르게 최고다. 방송했으니까 이제 방송국 메이크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옷은 제가 약간 그 허리가 좀 들어가 있는 자켓인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입으면 더 예쁜 옷 있죠? 예, 그런 거고. 얘는 제가 포르투갈 갈 때, 예, 거기에는 그 금은방에서, 우리나라 금은방 같은, 예, 그런 데서 딱 DP에 이제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왔습니다. 네. 네, 원브로님, 네, TN113048님, 네. 메모리님, 네. 러브리비케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제가 썸네일에 해놨죠. 자녀 교육 Q&A라고요. 네. 럭키님, 네. 네. 시스맘님, 아침 방송 잘 보셨다고요? 아, 그래요? 네. FORBT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딸이 딤섬을 닮았다고요? 아, 네. 딤섬 맛있죠? 네. IM 란다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러블리님, 네. 빈맘미도 방송 보셨다고요? 네, 목걸이 예쁩니다. 네. 엘리님이, 코치님 영상 보면 힘이 납니다. 길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막막할 때, 코치님 영상을 보면 힘이 납니다. 너무 많은 정보로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 입시라는 게 사실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주도 학습 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도 유용하고 똑같거든요. 입시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물론 자잘한 거는 변하죠. 뭐 평가의 규칙이라든가. 그렇지만 기본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여기저기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말을 들어서 혼란스럽고, 또 여러분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또 힘이 들고 그러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인생이 막막하고 힘들 때 있죠. 그러면 저는 진짜 막 그 동굴로 들어가면 끝없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내가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어제는요, 크리스마스 내내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강의 자료. 예, 유아맘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비 초 클래스라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모든 분들이 듣는 강의를 만들었는데, 강의 그 자료가 일단은 13강이고 230페이지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더 만들어서 줄인 거겠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완전히 거의. 예, 임계점 도달했는데 집에 그 선물이 좀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밥을 2끼를 또 해 먹었어요. 요즘 제가 집밥을 하느냐고 외식에 대해서 이제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막 너무 힘들어갖고 헉헉대고 다니니까 식구들이 왜 그러냐고. 막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화요일은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제가 월요일은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좀 먹더라.
좀 유연하게 하면 좋은데, 저도 막, 너무 많을 때, 투머치일 때, 제가, 힘들어요, 저도. 그럼 진짜 막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경성 크러치를 7부작을 연이어 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7시간 넘게, 예, 집중해서 TV를 본 거잖아요. 몸이 망가지죠. 예,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푹 쉴 수 있는 날 넷플릭스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COE 정은님, 네, 코치님 건강이 최고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빅BS님이 저도요 정말 빛이요 소금이자 길이다. 성경 말씀이네요. 네. 호진이 오랜만에 들어가 피드 보니 로스쿨 국가장학금 관련한 피드는 따님 이야기인가요? 네, 예, 딸 얘기고요. 한국에서 일은 잠시 적고가 아니라 사표 쓰고, 네. 저희 아들, 딸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 저랑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게에는, 우리 집안에는, 네, 사표 유전자가 있다. 아들도 사표 쓰고 미국 갔고요. 또 저도, 예, 대학 다닐 때, 대학이 아니라 회사 다닐 때, 네, 사표 쓴 적이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정년퇴직에 그렇게 한이 없는 집안입니다. 아깝죠. 행정고시인데. 근데 뭐 또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는 칭찬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사실 걱정은 있지만 그거는 뭐 아이가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도 뭐 거금의 장학금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네, 좀 더 아직 입시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조창훈 대표님과 라방 정규 편성돼서 좋다고요. 네. 질문은 2시부터 올려주세요. 저희가 원래 시간이 2시거든요. 조창훈 대표랑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고, 조창훈 대표만큼 대한민국 입시를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말을 막 해서. 그래서 샤심 조심 입시 돋보기. 네, 그래서 하나 정규 라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수학이 여러분 지금 너무 과해서 저는 기본으로 교과서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기은 쌤하고 네 월간 교과서 수학 네, 이렇게 또 진행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인 씨가 성이시구나. 미안해요. 인근희 씨. 네, 네 성이고 근희가 이름입니다. 제가 외울게요. 네, 네. IMPJINI님, 네, 그 말이 딱 맞아요. 여기저기 과부하된 정보가 너무 크죠. 네. 이 12월 27일부터 라방 릴레이는 제가 매년 수능 특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대치 명인에서 아주 실력 좋고 젊고 그 다음에 뭐 외모도 훌륭하신 예, 우리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수목금 수능 예, 분석과 대비 예, 이래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자료실에 올리는데 일반 회원은 좀 못 보고요. 성실 멤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표 유전자. 용기가 너무 멋져요. 네이밍이 너무 좋아요. 샤심조심. 네. 우리 조창원 대표가 굉장히 정말 거르지 않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샤심조심이다.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질문 올리시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 제가, 일단 자녀의 예, 학년, 혹은 뭐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유아는 또 학년이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성별. 네. 그 다음에 거주 지역. 네, 거주 지역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질문 정도, 아마, 요거짜리면 한 3줄 정도? 3줄 정도로 질문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내용으로는, 네. 그랬을 때, 네,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올리십시오. 네. 아시겠죠? 예, 자녀의 학년, 나이, 성별, 거주 지역, 질문, 3-4줄 해라. 요렇게 올리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 코치님이 미에 스카이 2인데 왜 좀 댓글이, 고투 스카이 3로 나오냐 한다면, 이게 운영할 때요. 제가 지금 핸드폰 놓고 패드 놓고 하잖아요. 예. 자기 아이디로는 그 내용을 볼 수 없어요. 다른 아이디로.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아이디를 몇 개를 보통 가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질문, 올리신 분 다시 올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또, 바로 달려볼까 합니다. 네. 제대로 하신 분만 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희님도 봐요. 아들이고 좋은데요. 이 아이 학년이 지금 안 나왔어요. 학년이. 네. 그래서
네, 이거 다시 올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네. 네. 잉그리 님도 본인 거를 밝히고 다시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러블리 유니님처럼 8살 초1이에요. 남아 청주 6세부터 사고력 수학을 진행했습니다. 사고력 수학을 언제까지 진행할까요? 이런 건데, 러블리님 저희 인스타 릴스도 있고, 유튜브에 Q&A가 이제 이 방송이 그대로 올라가기도 해요. 보신다면 이 질문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사고력은 7세, 8세, 9세만 하는 거다. 7세, 8세, 9세. 예. 그리고 초3부터는 교과 수학으로 가는 거다. 그 대신에 내가 수학도 돼 있고 국어도 돼 있고 영어도 돼 있어. 근데 나는 영재학교까지 노려볼 거야.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대치에서도 초육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차적으로 교과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다음 FORBT28님. 네. 순회동, 네, 분당이에요. 예비 초3 여아 수학 심화를 잘 못 풀어요. 수학학원 보낸다면 교과 수학일까요? 사고력 수학을 보내서 응용력을 키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고력 수학을 다닌다고 응용이 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왜 하는 거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일단은 학교 교육 과정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최상위 수학이나 디딤돌 기응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3학년, 4학년, 중학년, 5학년, 6학년부터는 이제 중등 대비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4학년부터는 재학년 심화, 최상위 S, 최상위까지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가 심화를 못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념, 응용, 심화, 경시잖아요. 각 단원에 심화 깊게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고력은 아니에요.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교과 학원에 자기 학년은 그냥 기흥까지 가더라도 아니면 재학년은 심화까지 해야 돼요. 지금 예비 초 3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얘가 심화하는데 최상위 푸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최상위 수학을 하고 어려워. 최상위 S 하시면 돼요. S.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4부터는 최상위를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2줄, 3줄로 나누면 절대 답을 드릴 수 없어요. 한 줄,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WONY님. 그리고 답을 들으신 분은 또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다시. 서울 용산이고요. 사립초, 예비초 3. 학원은 전혀 다니고 있지 않아요. 성적은 아직까지 매우 잘함으로 받아와요. 3학년 올라가면 수학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중학교도 어디로 가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사립초를 다니는데 학원 안 다녀요. 근데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는 건 매우 잘함이에요. 여러분, 매우 잘함은요, 절대평가예요. 90 이상은 매우 잘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립초는 보통 4단계도 되고, 3단계도 되고, 5단계도 돼요.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럴 수도 있고요. 그냥 잘함, 그 다음에 보통, 노력, 요함,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게, 여러분은 매우 잘함이 상위 10%라고 생각해요. 90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초등은요, 매우 잘함이 기본으로 50%, 많으면 7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냥 그거는 받는 거다. 근데 사립초 다니는데 학원은 전혀 안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진짜로 학원을 안 가는 건지, 과외도 안 하는 건지, 정말 사교육을 1도 안 받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수학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이건 아이 나름이죠.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해도 3학년 최상위까지 풀 수 있어요. 성대 경시 나가서 30%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럼 안 해도 되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한 학기를 6개월에 풀 수도 있고 5개월에 풀 수도 있고 4개월에 풀 수도 있고 3개월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6개월 과정은 6개월에 할 수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절대 6개월에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예,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중학교도 어디로 가야? 이거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용산구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고 저도 모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예요. 그냥 90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그 90도 초등학교가 50에 70이라면 중학교는 거의 40, 50, 60이 되는 거예요. 국제중은 A가 90 이상 A가 거의 70, 80% 90 이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되시죠? 네. 자, 마이 LTE님, 대전, 예비 초3. 오늘, 예비 초3 날인가요? 정말 많은데요. 학교에서 방과 후 주 5회. 학습은 집에서 수학, 연산, 사고력, 교과. 수학을 저학년은 30분 이내 하라고 하는데 내비두면 너무 오래 하고 자꾸 책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혼자 두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양을 정하면 끝까지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방법이 좋나요? 사실 거는요. 이제 주간 계획표도 만드셔야 되고 구글 타임머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30분의 양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건 되게 좋으네요. 수학을 풀고 마음 편하게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게 더 맞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2학년 아이가 그렇게 잘하는 애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자 주간 계획표 만들고 하루의 계획표, 하루의 해야 될 거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그것도 만드세요. 예, 그리고 끝나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공부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매일 해야 할 걸 하고 나는 자유 시간을 즐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지. 허용의 범위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빨리빨리 끝냈어요. 근데 엄마가 봤어요. 내가 너무 양을 조금 줬구나. 더 줘야지. 한 다음에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공부를 빨리 해도 놀 수가 없으니까 나는 계속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된다. 느그적 거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굉장히 그냥 끄적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타이트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연상 같은 경우는요. 초재기 하셔야 돼요. 시간 재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진짜 이상한데요. 오늘은요. 정말 초등학교 2학년이 많네요. YE SEUL 러브님. 예비 초삼 딸 아이예요. 혈기왕성 39개월 남아가 있어요. 세종시. 딸아이는 5세부터 엄마표를 진행했고 1년 어학원을 다니다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요? 어떤 과목을요? 영어요? 어학원이면 영어죠. 네. YG만 다니고 있는데 의사, 과학자가 꿈이래요. 수학을 선행 하나도 안 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준비해서 황소를 꼭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지금 겨울부터 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 영어 이야기하다가 수학 이야기하다가 질문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영어는 그러면 엄마표를 하다가 어학원을 다니다가 셀프로 영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가 어떻게 셀프로 됩니까? 영어가 어떻게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음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의사과학자가 꿈이래요. 이야기는 세종에서 세종 영재학교로 갈 수도 있고 세종 일반고에서 의대를 갈 수도 있겠죠. 예. 글쎄요. 거기다가 또 황소?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면 제가 입은 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해야 되잖아요. 질문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3줄, 4줄만 하라 그랬죠. 예.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영어를 지금 굉장히 집중해야 될 타임입니다. 오히려. 2학년, 3학년, 왜 영어를 안 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저라면 2학년, 3학년 영어 기본을 많이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아직까지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면, 네, 그냥 3학년 초상위까지 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선행은, 예, 디기행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네. 근데 엄마표를 하기도 힘들고, 아이 혼자 하기도 힘들어. 그때, 예, 주 2회 정도 학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친구는 영어 비중이 더 커야 된다. 예. 그리고 황소를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황소는 붙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합격을 해도 그 과정을 완벽하게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스마일 JW님. 초5 남자, 자양동, 교육청 영재원 2년째. 그럼 4학년, 5학년. 학군지 이사를 계획. 수학 선행은 중2까지. 예, 3년 선행. 영어는 아발론 탑반. 동네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서 노력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 분위기 있는 동네 이사를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이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까지의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양동 쪽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를 하는 인원이 적어요. 한 반에. 그러니까 이 학군지의 의미는 뭐냐면 30명 중에서 몇 명이 공부하냐예요. 몇 명이. 3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 안 하는 분위기를 저는 비학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학도 선행이 본인 말에 많이 돼 있고 영어는 사실 아발론 탑반이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친구가 만일에 주니어 토플 했다면 그 점수라든가 아니면 영어를 정말 잘하면 IBT 점수 뭐 이게 더 공인 점수지 아발론 탑반이 이 친구의 실력을 의미하진 않아요. 네,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군지에 오는 가장 큰 의미는 분위기가 내 아이가 여기 왔을 때 적응이 돼야 되고 그 안으로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사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일반중 갔다 일반고 라인을 탈 건지 예, 아니면 나는 정말 중학교 내신이 들어가는 특목 자사를 들어갈 건지에 따라 다르다. 내가 만일에 외고를 간다고 쳐. 예를 들어서 상경계 로스쿨로 가겠다. 그렇다면 저는 굳이 학군지로 이사 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 와서 괜히 여차 B가 나온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오히려 편안하게 A를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로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와서 집을 구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질문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질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또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다시 질문을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지금 16분이니까 제가 3시까지 진행하니까 지금 올려도 여러분 제가 충분히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DM으로 그 질문 주시는 거 저희가 답을 못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영상에 댓글을 또 너무 다는 것도 제가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라이브에서 하는 거를, 주로 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YJ님, 코치님, 남양주 거주 내년 사립초등학교 갈 거예요. 학습지, 한글, 수학, 영어, 학습지, 한글, 수학, 영어 2년 했습니다. 지금은 수영, 책 읽기, 미술, 줄넘기, 음악학원, 초등 가서 영어학원을 꼭 다녀야 될까요? 사립초에서 영어를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정은 3학년부터예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영어를 했다는 게 뭘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학습지, 한글, 쉼표, 수학, 쉼표, 영어라면 학습지 영어를 했다는 뜻인가요? 영어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했다는 뜻인가요? 왜 영어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학원 다녀야 됩니다. 영어는요, 언어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안 하면 다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주 2회 정도, 만일에 영유 3년 나왔다.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계속 주 2회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유를 2년밖에 안 나왔다. 그럼 초2를 주 5일을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건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학습지로 그 수학이나 영어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수준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갔다는 뜻은 교육열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또 봅시다. 네. 네. MABONG님, 초1 남아. 영수학원은 다니지 않고 엄마랑 하고 있어요. 연사는 분수 시작하고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훌륭한 편이에요. 사고력 수학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중간중간 레트 해보면 항상 탑반이 나와요. 문제는 엄마가 영어 수학을 못해서 엄마가 공부해가며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가 힘들어질 때 학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는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생각하는 힘도 있는데 질문이 중간에 끊겼어요. 전 엄마가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엄마가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저는 학부모라고 해도 엄마의 삶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없을 때 엄마가 쉬기도 하고 엄마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엄마가 좋아하는 책도 읽어야 되고 아니면 정말 학위 하나를 따도 되고 제가 그 사이버대 글로벌 사이버대 여러분 지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전문적인 공부를 하나 하시는 게 더 맞아요. 물론 엄마가 저녁 시간에 아이랑 같이 과목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아이 초1이니까. 초2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초3이 넘었으면요. 여러분이 배워서 가르치기 너무 어려워요. 또 영어라는 거는 특히 발음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기본 틀. 영어는 사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비용 면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뭐 가게에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마치 엄마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좋은 엄마라는 강박은 버려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가 가르치는 거와 집에서 엄마가 배워서 가르치는 거는 다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수학학원에도 그 학원 강사가 수능까지 풀 수 있는지 수능까지 가르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라 그래요. 목표가 어딘지 알고 부분 구간이죠. 구간을 가르쳐 주는 것과 구간만 알아서 뱅뱅뱅 도는 거는 다르지 않을까요? 예. 한번 또 고민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네. SJH님이 중1이에요. 남학생, 울산이에요. 영어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고, 내신은 혼자 준비해서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시험을 봤나요? 울산이? 내신을 혼자 준비해서가 중학교 내신을 말하나요? 예. 그렇다면,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내신 시험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울산도 보고 대치동도 같이 보잖아요. 중학교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대치동 중학교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예, 대청중, 대명중, 뭐 진선여중, 뭐 단대부중, 뭐 숙명여중 어디든 예, 족보닷컴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학원에서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혼자 준비해서 그럭저럭이란 말도 사실 마음에 걸리고 왜? 울산에서 사교육 없이 혼자 했다면 무조건 다 90 이상 올레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중학교 내신은 과목에 관계없이 전 과목 올 A가 목표입니다. 물론 전국자사나 과학영재고 갈 학생은 98, 99, 100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연습이 돼야지만 중2, 중3, 고1, 고2, 고3 잘하고요. 특히 앞으로 고1 내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신이라고 한다면 학원에서 정말 수십 년 된 강사들이 그 학교 내신만 연구하는데 우리보단 잘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저는
앞으로 5년 뒤에 볼 수능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신의 이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라 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네. 베니스님이 내년에 중2 남자아이예요. 미국에서 1년 반 정도 보내고 1월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질도 약한 아이라 한국에서 아파서 학교 못 가거나 조퇴한 적도 많습니다. 그동안 못한 학교 공부, 특히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을 좋아하고 문해력은 뛰어나지 못합니다. 글쎄요. 1년 반 정도 있는 거의 공백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어릴 때 했던 그 공백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즉, 중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초등 때 많이 쌓아놓을 보이지 않는 실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구멍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이 아이한테 초등부터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구멍이 있더라도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이 아이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재미있고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중학교 앞에 있는 그 내신에 비한 학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꾸준히 다녀서 다른 거 다 채울 시간이 없어요. 당면에 떨어진 과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차근차근 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플러스 1대1 아니면 학원에서는 1대1 이런 식으로 계속 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울산 예비초 6세 울산 8세 그러니까 7세 6세 이렇게 있군요. 아들 둘과 엄마표로 학습 중입니다. 저는 아이들 4살 5살부터 거실 공부 클래스에서 코치님 강의를 보니 거실은 거실 공부방은 공부방으로 나누라고 하셔서 고민됩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니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엄마와 함께 거실 공부가 습관화되어 있는 아이들이니 초3 정도까지는 계속 거실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년생이잖아요. 그러면 7세, 6세를 같이 공부시키면 6세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에는 눈치도 빠르고요. 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왜 기동량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칫 큰애가 볼 때 동생이 나보다 잘해 이렇게 느끼는 건 좋지 않아요. 두 아이도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예. 못한 거를 100% 드러내지 말고 좀 숨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개의 방만큼은 아이 공부방으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래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그레이드가 다르지 않아요? 예. 그것도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생보다 못하는 거는 살짝 공부방에서 엄마가 따로 가르쳐주면 자존심도 채워주고 실력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저는 형제가 무조건 우애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같이 뭘 해야 된다는 건 옛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공교육도 개별 맞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면 좋죠. 네. 근데 분명히 피드백을 줄 때는 프라이빗한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교육은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게 맞다? 그러다? 그리고 거기에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냥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엄마표 하는 게 저는 초등학교 저는 중1까지도 엄마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방은 다 별도로 있었고요. 1대1 할 때 노출하지 않을 때는 또 프라이버시를 지켜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두리님, 부산에 사는 초5 남아 아이가 과학고를 희망해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수학과 과학은 1월부터 대형 학원에서 중1 과정 들어갑니다. 영어는 1학년 때부터 어학원에서 파닉스부터 시작했는데 한국식 영어 수업이 아니어서 내년에 옮겨볼까 합니다. 국어는 이번에 기파랑 테스트를 봤는데 국선반 나왔습니다. 과학고를 희망하지만 다른 플랜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질문이 끝난 건가요? 두 번이나 올리셨네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끈기가 부족해 제가 끌고 가야 합니다. 두리님, 과학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이요, 엄마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 아이가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행이 중1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치동 기준으로 보면 수학 선행은 상당히 떨어져입니다. 물론 과학고가 부산에 있는 과학고랑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영재학교랑은 수준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의 의지로 갈 수는 없다예요. 아이의 의지여야 돼요. 아이가 과학을 또 좋아해야 되고 과학고를 꿈꿔야 되고, 그리고 과학고 간 다음에 내가 대학은 어디 갈 건지, 직업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플랜이 필요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6학년이잖아요. 그랬을 때 글쎄요, 1학년이 어학원에서 한국식 영어 수업이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중학교 문법을 하기 위해서 한국식 문법 하는 건 시도하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영어 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제대로 했는지는 모의 토플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파랑 테스트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학원 다니는 게 좋아요. 그 학원이라는 게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가르쳐주는 게 맞지, 중학생들한테 수능을 가르친다, 수능의 스킬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저는 그리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안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 아이가 과학고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됩니다. 당연히 수학, 과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활동, 독서,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입학 요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신은 수학, 과학만 들어가지만 이게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또 영재학교는 영재 캠프라는 곳도 있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과학고만을 준비하진 않아요. 영재학교랑 동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영어도 뭔가 이 친구가 알맹이가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5년을 다녔다 그러면 IBT 적어도 70점은 나와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공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답을 못 드립니다. 네. 네. 대미님이 초3 여화 부산 집에서 영어 진행 4년차 엄마표로 했다는 얘기죠. 7세부터 문법 수업 없이 리딩 회화 교재로 영어로만 학원 보내도 될까요? 그런데 대미님, 책을 읽고 말을 할 때 문법 수업이 없어도 어법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법에 맞춰 말하는 거잖아요. 단어만 나열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어로만 하는 학원 내 커리큘럼 다시 보시면 이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보통 그래머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독해하면 컴프레hension도 하는 거고요. 예, 아마 네 가지 영역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또 그 원서만 있는 학원이 있어요. 전 그거는 또 반대예요. 그건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 그리고 엄마표 진행을 했을 때 토플 프라이머리나 토셀 시험을 한번 보셔서 레벨 좀 맞춰 보시고 어학원 그다음에 입학 테스트도 한번 보시면 이 아이가 어디가 취약한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메꾸셔야 됩니다. 네. 주주바님 예비 초3 수학학원 현재 초상위 S와 문의 길 심화 3학년이 되면 사고로 1년을 같이 보낼 생각인데 늦지는 않은 건지 계속 고민입니다. 3학년이 돼서 4, 5, 6학원을 왜 보냅니까? 그냥 교과학원 보내시면 되고요. 최상위 S란다는 얘기는 최상위 아직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교과 심화가 더 들어가야 되고 문의 길은 쉬운 거 하셔도 돼요. 쉬운 거. 네. 그리고 지금 영어가 더 중요합니다. 영어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영유를 안 나왔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까지 영어 비중이 적었다 하면 영어를 1년은 더 많이 거의 5대5 수준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GOLOIS님 11살 초5 분당 중학교 가기 전 1년 해외로 가고 싶은데 수학을 6-2 하고 있어 무리수인지. 아니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내년 6학년이죠. 그럼 중학교 가려면 또 1년 남았잖아요. 지금 수학 6-2 하고 있어요. 가기 전에 중학교 2학년까지 끝나지 않을까요? 예. 중학교 가기 전 1년 해외로. 그럼 6학년 때 가는 건가요? 지금 5학년이고 그럼 몇 달 후에 간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냥 수학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학년만 제대로 한다면 돌아와서 충분히 메꿀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등 고학년에서 해외를 1년 간다. 이게 만일에 엄마 아빠의 뭐 회사 문제라든가 하여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단순하게 영어 공부를 위해서 1년을 보낼 거야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영어 교육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정말 그런 아이들은 수학 선행이 많이 돼 있는 애는 가라 그래요. 예, 괜찮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6학년은 마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중학교 1년 선행이 문제인 거죠. 그럼 거기 가서 하셔도 돼요, 사실은. 네. 해외에도 우리 중등수학 1학년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근데 만일에 이게 단순하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마음 편히 갔다 오시는 겁니다. 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SEOA님 예비 초5 여아 판교 거주 1년차 판교에는 중학교가 혁신중이 많습니다. 학군지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이는 새로운 곳에 적응을 빠르게 잘하는 외향적 성향입니다. 경기권은 혁신적이 많아요. 네. 그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치동으로 오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학생들이 5학년, 6학년 때 전학 가는 거는 좀 걱정을 해요. 교우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랬을 때 전학생들이 적응하기 좀 어려워요. 예, 그런 거 하나. 두 번째, 경기권 자체가 워낙 혁신중이 많아서 혁신중이라고 특별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약점은 뭐냐면요.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강남에서, 대치, 서초, 그 외에는 사실은 중등에 너무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당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중등 내신을 좀 널널하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심화를 많이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 제가 여러분 너무 그 일방적인 강의라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답을 어떻게 주셨나 좀 볼까요? 네. 서아님은 초등 고학년이라 분당권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판교에서 분당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중1로 들어가세요. 중1로. 예. 저는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중1로 가도 된다. 네. 네. 그리고 답을 들은 분들은 어떻게 저한테 뭐 인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예.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고 싶었는데 피드백이 올라온 게 없나요? 스마일님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보다 의지됩니다. 남편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남는 거는 남편밖에 없습니다. 네, 남편밖에 없다. 저도 요즘 남편 비위를 많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 기도를 하죠, 제가. 우리 남편도 마누라가 최고다. 이게 더 답이죠. 네. 자, 또 봅시다. 네. 봅시다. 네. 했고요. 헬로니가 볼까요? 초3 KMA 금상으로 1학년 2학기, 1학기, 2학기 3-1, 3-2 다 받았는데 초4 때도 계속 경시 준비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영어학원을 보내는 건지 이과 머리아입니다. KMA 금상 받아서 어디든 쓸 데는 없어요. 예. 그리고 너무 지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경시를 보는 거는요, 내가 방향이 맞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대 경시도 아니잖아요. 예. 만일에 이걸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낸다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시는요, 진도를 쭉 나가고, 그 다음에 경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테스트하는 용도를 하는 거지, 여기에 상을 받는 거를 중점을 두시면,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낭비다.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초3인데 영어학원을 안 다니고 있나요? 영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영어는 돈 버는 영어와 돈 쓰는 영어로 돼요. 우리 애들은 돈 버는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지 글로벌 마켓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이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아들도 문과였어요.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크게 보면요, 독서와 영어입니다. 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예.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공부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영어를 잘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예, 입시를 치렀다는 건 영어를 잘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영어를 단순하게 정말 나불나불 수준이 아니라 깊게, 예, 철학적으로 살려면 독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어학원과 경시대 어떤 게 중요하냐? 당연히 영어학원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하트를 계속 올려주시고 있는가 봐요. 네. 5959님. 예비 초3, 남아 분당, 주3에 정상어학원 다녔고, 12월부터 황소 1품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잘 푸는 것 같은데 3시간 앉아 있기를 힘들어 합니다. 질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3개월이라도 보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황소 1품은 12월부터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월, 2월만 다녀볼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보면 예비 초3이 3시간 앉아있는 거 힘드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애기잖아요. 근데 왜 엄마가 질릴까봐 걱정을 해요? 얘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애들 다 해요. 가보면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분당 주3의 정상어학원은 그렇게 하이 레벨은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문제는 잘 푸는 것 같은데
3시간 앉아있기 힘들어한다. 힘들어하는 건 이제 점점점 이제 익숙해지겠죠. 질릴까봐 걱정된다. 엄마가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3개월이라도 보내는 게 좋다. 아니요, 계속 보내야죠. 아이가 다닐 수 있다면. 네, 황소는 중도 포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걱정으로 하지는 않고 실력이 없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정말 억지로 졸업해더라도 대치동 와서 레벨 테스트 해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네, 그냥 다니십시오. 네. 네. 손미령님, 서울 예비 초2 영유 1년차. 내년에 영어학원 주 4회 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다음 달부터 소마도 다닐 계획입니다. AR 올리는 법도 궁금합니다. 영유 1년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되는 거죠. 네. 영어학원 주 4회도 좋고 주 5회도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학습량은 부족하다. 네. 뭐 영어학원 주 4회 되고 소마 한번 다니면 되는 거고요. AR 올리는 법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영유 1년차 하고 영어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더 많은 책을 읽어요. 그리고 AR은 사실은 뭐냐면요. 출판사에서 책을 팔 때 선별해 주는 것 정도지 AR이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AR이요. 단어 양이 많거나 난이도가 있는 그 단어를 썼을 때 같이 평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AR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학원은 왜 그걸 쓰느냐? 쉽잖아요. 선별하기가. MBTI가 똑같아요. 여러분 MBTI가 맞습니까? 맞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아니 인간은 어떻게 1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이게 날 대표하는 성질이야 정도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AR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올리는 법 없고요. 책 많이 읽어야죠. 예, 정말 많이 읽어야죠. 예, 그리고 이 시기는 다독하는 시기입니다. 네. 네. 네, 러브님. 예비초2 남아, 용산, CMS 탑반, 얼마 전에 필즈 합격해서 둘 다 다니고 있어요. 한 군데만 다니자고 하니 아이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고 둘 다 하고 싶대요. 연산이나 교과목은 싫어하고 사고력만 2군데 다니는 건 아니죠? 둘 중 선택하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수감은 뛰어난 아이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요. 네, 균형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거는 뭐 당연히 국어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책 많이 읽고 영어 잘해야 돼요. CMS 탑반 필즈 2개를 왜 다닙니까? 예, 이거는 이런 거예요. 방송 보면 왜 서울대만 몇 번 가신 분 있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사람이 수직 상승을 해야죠. 수평으로 확장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 왜 서울대 여러 번 가요? 석사하고 박사 해야죠. 코스가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배움이 그거를 끝난다면 그것만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외국도 있는데 미국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줄레줄레 시장을 무슨 쇼핑하듯이 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니시면 됩니다. 하나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연산이나 교과 싫어한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연산 못하고 교과 못하면 대학 못 갑니다. 이거는 우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거예요. 예, 성실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매운맛이었습니다. 네, 자, 마이LT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리오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저도 잠깐 건드려가지고, 네, 이게 참 이게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요. 이 인스타 특히 패드를 볼 때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건드렸더니 또 이게 없어졌어요. 좀 내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일문일답을 잘 보고 있어요. 냉정한 이야기에 신뢰가 갑니다. 냉정한가요? 저 근데 사실은 되게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처음 키우고 학년도 낮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내가 이제 톤이 올라가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화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팀 컨설팅 오세요. 제가 1월은 예, 못하고요. 2월에는 할 거예요. 그때 오면 정말 여러분 정말 사이다 솔루션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만든 강의가 뭐가 있냐면 2가지 강의를 오픈하는데요. 일단 유아를 위한 유아를 위한 예비 초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 입학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꼭 기대하십시오. 이거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1월 8일 날 개강합니다. 1월 8일 개강.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라면 뭐 영재학교든 아니면 과학고든 아니면 뭐 외고든 국제학교든 외대부고 뭐 민사고 이런 뭐 상상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든 여하튼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고교. 근데 이거를 유형별로 딱 10개 학교만 입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최영득 원장님 강의 여러분 꼭 들으세요. 1월 8일 날 개강합니다. 아시겠죠? 이 2강의를 꼭 들어라. 그리고 지금은 다른 강의도 많아요. 그런 강의는 지금 할인 중이에요. 윤영님 님이 사이다 솔루션 진짜 좋네요. 저만 코치님 모르고 주변은 코치님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주변 사람이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이래요. 나쁜 사람들. 저는 제가 결정장애 중증이라 코치님의 이런 단호박 사이다 솔루션 환영합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라방에서 공부 적고 라방 집중 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항상 그래요. 아이는 엄마가 진짜 중요하다고. 정말 지혜로운 엄마를 만나야지 아이들이 좋다고. 전 진짜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코치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학 선행 일찍 할 필요 없다는 학원 선생님 말씀만 믿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수학 선행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런 그 선생님들이 무책임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실패한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근데 제대로 하면 해야 됩니다. 제 초3부터는 속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케바케예요. 그리고 진로에 따라 달라요. 진로에 따라 다르다. 자, 어디 봅시다. 진지한 얼굴로 심각한 말씀을 제가 했나요? 그랬나요? 찾아보고 있어요. 이분이 또 올렸나 보네. 제가 헷갈리네요. 그러네요. 질문을 2번 올리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순차적으로 보니까. 됐네요. 찾았습니다. 예비초사, 여아, 경남 창원, 영어도 중학교 레벨, 수학도 한 학년 선행, 서울 대치 잠실조 이사 갈 수 있는데 조금 과열이 많이 된 서울 대치라서 위축될까봐 아니면 주말 부부로 있다 고등학교 때 서울 갈까도 하는데 일찍 초등 때 가야 할지 여기서 잘 다져서 고등 때 올라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피드백 부탁드려요. 창원에서 잘 다져서 대치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관점보다는
최선의 그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는 걸 더 궁리하셔야 돼요. 입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인데, 입시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비수도권을 위한 특혜가 많습니다. 그걸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기숙학교들도 다 그 지역 학생들을 쿼터가 있거든요. 네,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 대치 잠실 이사 갈 수 있는데 과열이 많이 된 대치 위축될까봐. 조금 과열이 되는 게 아니라 과열 중이죠. 거의. 그렇지만 저는 잠실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잠실에서 상위권들은 어차피 대치 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이런 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치동은 남대문 시장이다. 서울의 가장 큰 시장이 남대문 시장이에요.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동대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없어요. 남대문 시장 가서 물건이 있어요. 교육시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의대를 갈 거다, 교대를 갈 거다, 여하튼 지역인재 전형이 많은 인기 있는 걸 간다면 저는 창원에 있으라고 말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꿈을 크게 해서 의대가 빅5 서울대, 연대, 성대, 카대, 울대가 있고 인서울의대가 있고 또 학교 이름은 인서울의대인데 지방대 의대도 있거든요. 네, 캠퍼스가 지방에 있는 의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의대 네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창원에서 의대를 가더라도 난 서울에 있는 의대를 한번 가보겠다. 그럼 빨리 오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창원에 있는 그냥 경남 건 하겠다. 그럼 거기 있는 게 더 맞아요. 예. 그 대신에 뭐는 있냐면 지방에 살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방학을 이용해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수학, 영어, 국어 같은 거를 좀 실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내신을 잘 따서 내신도 따고 수능 최저를 딴다면 좋은 학교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시 전략의 문제입니다. 네. 질문이 끊어진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그 정확히 네 가지 다시 해달라.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네. 선반지님, 서울 예비 초3 엄마표 하다가 이제 영어학원 보내는데 대형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엄마표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엄마표를 했는지. 대형학원도 레벨 테스트 받아보고, 네.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뭐 1대1 하셔야 되고, 속이면 하셔야겠죠? 왜냐면 저는 엄마표는 다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정말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흉내만 낼 수도 있고 엄마만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대형 어학원을 시작해야 될까가 아니라 대형 어학원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네. GAENG님, 네. 예비 중이 최선 어학원 송스반 탑반 미탐에서 수학은 중간 이번 방학 특강을 2학년인데 3학년 2학기 외고로 아이의 진로를 잡아야 할까요? 아이가 성실하고 묵직하고 수학으로 튀었으면 좋겠는데 서울 노원 중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서 외고를 간다는 얘기예요. 외고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네. 외고를 가서 내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상경 계열로 가서 뭐 로스쿨까지 가겠다라는 픽처가 있어야 돼요. 외고를 가는 아이들은. 그리고 서울 노원 중계면 대일 외고거든요. 대원외고 그 다음에 밑에 대일, 한영, 명덕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대원이 100이면 적어도 한 뭐 90, 88은 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대원이 100이면 그 밑에는 70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중계에서 최선 어학원 송스반 탑반 중계 거잖아요. 대치는 아니고요. 뭐 영어 내신은 나올 거예요. 내학기 A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외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점수를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요. 진로에 따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로. 네. 그리고 미탐에서 중간 정도인데 방학특강을 2학년인데 2학년의 중간 레벨을 3-2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버블이잖아요. 저라면 미탐 안 다니고 수학을 제대로 뭐 1대1로 하든가 소수라든가 이 아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학원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 스마일 JW님 답변, 네, 아까 주신 거네요. 네. 이제 지금 제가 예비초는 많이 했거든요. 확률을 좀 높여서 볼게요. 네. 예비초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초이초 너무 많이 해서 좀 바꿀게요. 네. 오늘은 예비 초이초, 여러분 초등 저 클래스 좀 들으실래요? 네. 샤론 코치의,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초등 저 클래스 있습니다. 아주 강추합니다. 네. 이거 들으시면요. 여러분 오늘 하신 질문 답 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1월 8일까지 또, 예, 2만원 할인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에요. 샤론 코치 클래스. 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예. 자료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봅시다. 조금 고학년 거 잠깐 좀 몇 개만 볼게요. 네. 그래도 또 여러분이 또 저학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중1에 맞춰가야 할지 초9에 이동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러브미님이 코치님 진짜 너무 좋다고요. 고마워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진실되게 답변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입시를 알려드리잖아요. 네. 네. 7세 영유 다니고요. 내년 사립초 갑니다. 초1 때 폴리 주3회 5회 고민입니다. 수학은 CMS 다니는데 수학을 추가해서 뭘 더 시키는 게 좋을까요? 영유를 몇 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1년 했다면 네, 폴리 5회 하시고요. 수학은 CMS 하시고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 예, 그냥 뭐 디딤돌 기행이나 최상위 S는 집에서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엄마표 과학이라든가 과학科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폰드님, 서울 소재 비인가국제학교 다니다가 5학년에 일반 학교로 옮겼어요. 수학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황소 간지 3개월. 영어는 생각보다 잘하지 못해서 탑급하고는 떨어지고 성경어학원 높은 반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영어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다니던 문예원을 끊어야 하거든요. 국어도 중요한데 영어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3과목 학원 다니기 쉽지 않고 영어 문법도 엉망이라서 국어를 끊더라도 영어 기본 문법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보세요. 서울 소재 비인가 국제학교 다녔잖아요. 5학년에 일반 학교 왔잖아요. 전 사실 비인가 국제학교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가 국제학교도요. 생각보다 보기에는 커리큘럼이 많은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저는 대치동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 열의, 그 다음에 강사의 피드백. 근데 이 친구는요, 지금 영어학원은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성경어학원은 지금 다니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내신할 때, 네, 그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년에 6학년이잖아요. 네, 중1 때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영어학원은 오히려 그냥 지금 한 미국식 영어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영어학원이, 그러면 이제 성경어학원은 워낙 한국에 있는 국내파를 위한 내신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숙제가 많은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아이 영어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구멍이 있을 거다. 그래도 아까우니까 국제학원 다니는 게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학원을 조금, 네, 영어를 제대로 하는 학원을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고요. 네, 국어는 하셔야 됩니다.
국어는. 근데 문예원도 괜찮은데요. 글쎄요, 이 아이가 지금 학원을 문예원 말고요, 그냥 국어 전문 학원들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국어를 그냥 학습식 국어를 가르치는 데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학원은 조금 옮겨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되죠. 네. 아까 데미지님이 영어 커리큘럼은 영어로만 스피치 중심. 문법이 진행 라이팅. 예, 영어 학원에 스피치만 하는 데 가면 안 되고요. 이런 데 가도 안 돼요. 저는 뭐 신문 읽기, 뭐 직독 직해, 뭐 이런 데. 그런 거는 약간 기술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기술 전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비 초3 여한데 사고력 수학은 2학년까지 말씀하셨는데 더 하고 싶다면 시키는 게 맞을까요? 다른 게 다 돼야 돼요. 영어도 돼 있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 진도도 나갔다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노는 것처럼 흥미 위주 아니면 자기의 지적 우월감을 충족시킨다고 다니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네. 코치님, 경북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6세, 5세 연년생 남매 키우고 영유 다니고 지방도시 특성상 학원 인프라가 좋지 않아 수학은 눈높이, 팩토 사고력. 엄마 마음은 코치님 강의 들으며 전사고 준비하고 싶은데요. 유치 때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까요? 신랑은 초등 때 대구 수성구 이사 가자고 하는데 지방 중소도시는 힘들까요? 지금 애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네. 그리고 튼튼하게 키 크게 체력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엄마표가 계속 같이 영어 듣고 그 다음에 아이들 책 많이 읽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초등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해야 돼요. 그 자존감을 많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건 인정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인정을 많이 해주면 돼요. 추억과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특히 사춘기 전까지는. 우리 아빠 말이 초등 때 대구 수성구 이사 가자. 네. 지방 중소도시 힘들까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자사 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선행이라든가 심화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런 걸 배우는 학생이 많지가 않아요. 학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사 가는 거는 찬성합니다.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일찍 가라. 네. 능력이 된다면 네. 그게 더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이고. 네. 고민이 너무 돼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게 만일에 죽겠어요를 원래 이렇게 쓰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잘못 썼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우리 애들이 똑같이 써요. 그러면 국어 점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맘카페나 이런 채팅했을 때 한글 맞춤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니 솔직히 말한다면 없어 보여요. 두 번째, 아이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로서의 존경심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하다면 제가 이해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맞춤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비 초3, 수학이 기초부터 듣고 차근히 하고 싶은데 두 가지 학원 중에 너무 고민이 되면 두 개 다 다니면서 비교하면 될까요? 한 개 학원도 다니기 힘들잖아요. 예비 초3이 기초반인데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학원은 인풋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머리에 넣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학원 두 개 다니면 누가 상 줘요? 그리고 학원비도 비싸지 않아요. 한 개를 제대로 다니고요. 만일에 부족하면 한 개 메인을 잡고 서브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하나 제대로 다니고 보충해줘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게 거기에서 레벨업이 빨리빨리 되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진심이 느껴지나요? 다행이네요. 네. 아직 초저라 일반고인지 외고인지 절대 모르고요. 중3-1에 아는 겁니다. 3-1에 더 뒤지게 혼나고 싶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네. 항상 전학이나 입학은 새 학기, 1학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적어도 3-1 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남학생들은 4-1도 괜찮아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적응이 힘들어지고 또 실력차가 많이 난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학생들은 특히 중간에 전학 가는 거는 굉장히 적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코치님 앞으로 라방은 화요일 2시인가요?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거예요? 아니요. 라방은 제가 이제 1월 17일 날 미국에 가요. 17일 날 맞죠? 맞나요? 예. 네, 그래서 16일까지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메이크업 한 김에 제가 라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6일까지 1월 2일, 9일, 16일은 아마 10시에 할 것 같아요. 아니다. 한 번 제가 치과를 가야 돼서 한 번은 못 할 것 같고 제가 인스타에 말을 올립니다. 이제 뭐 2시에 하는 건 없어요. 왜 2시에 했냐면 제가 그 예비초 클래스 녹화하느냐 그랬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OLLNI 제 질문도 봐주세요라고 있는데 나도 보고 싶어요. 근데 제대로 질문을 갖추지 않거나 질문이 끊어진 거는 제가 못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건너뛴 건 아니고 지금도 질문을 제가 찾는데 어려워요. 예. 오해라이님, 한번 오해라이님은 다시 올리세요. 제가 못 찾으니까. 네. 올리세요. 그거까지 답 드릴게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네. 오타예요. 그래요. 이게 더 맞아요. 엄마가 바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촬영코치 클래스에서 제가 뭐 있는 척, 아는 척,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잘난 척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맞춤법 틀리면 제가 용서 안 합니다. 그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그래요. 코치님 강의 영유아 강의도 있을까요? 예, 유아 강의 예비초 클래스 들으시면 됩니다. 예, 들으시면 됩니다. 예. 오해라이님, 뭐 제가 못 찾아요 지금. 네, 지금 빨리 올리시면 제가 그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라벨러 로즈님인가요? 송도 예비 초3 여아 엄마표 영어 가르치는 중인데 앞으로 교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이표 영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표 영어. 네. 그 책에 커리큘럼 쫙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보셔도 되고요. 또 이번에 제가 예비 초3 엄마표 영어. 네. 초등고 클래스 B를 좀 들으세요. 라벨라님은 초등고 클래스 B 들으시면 거의 과목학습법, 교재고 뭐고 다 나와 있습니다. 초등고 클래스 B. 네. 아이고, 이게 좀 영어가. 네. 예, 추천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 여기 있나? 아니다. 네. 이분을 내가 못 해드리네요. 네. OLLNI님이 어떤 질문인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안 올리신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계속 하는데 안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라방은 제가, 며칠 있다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릴스 만들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지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